안녕하세요, 필름 바이블입니다. 카메라 앞에 얼굴 비추는 게 되게 오랜만이죠. 이사 준비도 한다고 좀 바빴고요. 일도 많아져서 영상을 좀 못 올렸네요. 여기가 새로 이사한 곳이에요.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동안 좀 쉬고 있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충격을 받아서 운동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근육량도 많고 지방도 많은 비만이라고 하네요. 저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해준 근육대지입니다. 그래서 촬영 없을 때는 거의 강의 영상 준비하면서 운동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더 시작했는데 대구 관광재단에서 진행하는 크리에이터 D 영상 부분에 선정돼서 활동도 시작했어요. 요즘 조금 일이 많기는 한데 정부 진행 사업에도 참여해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근황 그리고 영상을 못 올렸던 핑계 아닌 핑계였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인테리어 촬영 시에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인테리어 촬영법의 카메라 세팅은 짧고 빠르게 설명을 드려서 다시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세팅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설정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촬영했을 때 가장 좋은 세팅법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태클 거시면 마음이 약해서 다리 부러져요. 카메라별로 나눠서 설명도 같이 해드릴게요. 제가 모든 바디를 사용해보지는 않아서 알파 6400, 알파 7C, A7 마크 3, 마크 4 그리고 A7 S3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S3는 FX3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굳이 바디명을 언급하지 않고 설명해 드리고, 구분해서 세팅하는 부분에서는 바디명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렌즈 선정부터 해볼게요. 크롭바디 먼저 할게요. 크롭바디는 사용하는 렌즈가 조금 한정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렌즈는 소니 1018 그리고 탐론 1120 삼양 12mm, 라오와 9mm 제로D 렌즈입니다. 라오와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AF가 가능한 렌즈고요. 시그마 16mm도 있기는 한데 조리개는 1.4라서 굉장히 밝지만 화각이 생각보다 조금 아쉬워요. 인테리어 촬영할 때 어차피 광각으로 찍기 때문에 보케를 날릴 일도 잘 없고 조리개 최대 개방은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소니, 탐론, 삼양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크롭 기준 16에서 18mm로 촬영해도 괜찮냐?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 중에서도 18배고 크롭바디에서 16mm 화각이면 풀프레임 기준 24m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촬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사용하시다가 렌즈를 분명히 바꾸실 거예요. 자,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거실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안방, 주방, 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24mm라는 화각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16mm랑 24mm면 8mm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망원에서 8mm 차이면 그닥 못 느껴요, 별 다른 점을. 근데 광각에서 8mm 차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크롭 기준 10에서 12mm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난 다 필요 없고 초광각으로 무조건 인테리어 영상만 촬영하겠다 라고 하시면 라오와 9mm 제로D 렌즈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MF라서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만 추천을 드리는데 왜곡이 거의 없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촬영해 보시면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MF 렌즈 사용법은 이거는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게 아니면 소니 탐론을 추천을 드려요. 광각 줌이라서 굳이 인테리어 영상 아니더라도 사용할 만한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풍경, 브이로그, 그 다음에 셀카 이런 것도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용하는 곳이 많은 데가 좋겠죠. 자, 다음은 풀프레임 렌즈예요. 풀프레임은 선택지가 많은 렌즈군이죠. 그래서 전부 나열하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추천을 드리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탐론 1718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1635 F4 G 렌즈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유는
인테리어 영상 촬영할 때 짐벌이 필수죠. 짐벌 운영할 때 이노줌 형태의 렌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광각 단렌즈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짐벌 비해서 줌이 원활하게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조리개가 밝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광각으로 전체 영상을 촬영한 뒤에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2470이나 50mm로 촬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광각렌즈 조리개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는 인테리어 영상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사용하겠다, 이노줌 없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1635 GM으로 가세요. 좋습니다. 카메라 세팅 값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카메라 모드는 영상 모드로 맞춰주세요. 즉 수동 모드죠. 자, 4K 가능하시면 4K로 촬영해 주시고 FHD도 괜찮아요. 프레임은 60프레임, 셔터 스피드는 100. 프레임을 60프레임으로 설정하는 건 무빙 시에 떨림을 좀 최소화로 줄여주고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설정이에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100으로 설정을 하는데 프레임에 맞추려면 120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살짝 더 밝게 촬영하기 위해서 100으로 맞추고요. 나중에 편집 시 세팅법을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서 왜 셔터 스피드를 100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측각 모드는 다중, 스팟 측각 위치는 중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점 영역. 자, 초점 영역은 중앙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AF가 계속 나가요. 혹은 AF가 계속 다른 데를 잡아요. 아니면 AF가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초점 영역이 아마 와이드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초점 영역을 중앙으로 하셔야 AF가 나가는 게 좀 적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짐벌을 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항상 중앙입니다. 초점 영역을 중앙으로 설정한 뒤에 촬영하시기 전에 반셔터 한번 눌러주시고 촬영을 해야 초점이 나가는 일이 좀 적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초점이 나가는 상황은 조리개를 좀 많이 개방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는 4.5로 설정했는데도 계속 나간다. 그럼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주시면 돼요. 자, 촬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왜냐면 구조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장소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양도 다르고 구조물이 뭐가 있는지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이걸 다 듣고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픽처 프로파일인데 제가 그때 HLG3로 설정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컬러 그레이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S로그2, S로그3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꼭 로그로 촬영해야 되냐, 꼭 피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냐 라고 하시면 저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색감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로그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픽처 프로파일이 다이내믹 렌즈가 좀 넓기 때문에 명부와暗부를 잘 표현하죠. 그래서 나중에 후보 정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픽처 프로파일을 좀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픽처 프로파일을 좀 사용하시는 빈도를 늘려주셔야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요. 로그와 픽처 프로파일 촬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스탠다드 촬영을 했을 때 조명색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보정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요즘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 색감이 화이트잖아요. 그래서 조명 때문에 누런기가 보일 수도 있어요. 일반 촬영을 한 뒤에는 색감 보정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정에서 색 보정 관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로그나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파 6400, 알파 7C, 그리고 알파 7 마크 3 같은 8비트 색감까지 표현하는 바디는 S로그2로 설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S로그3는 사실 10비트 색감을 표현하는 바디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8비트 색감에는 맞지가 않아요. 자, 10비트 기종은 A7S3, FX3, 그리고 여기 A7 마크4는 S로그3로 설정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S로그2, S로그3 세팅 값은 기본 설정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디테일이 마이너스 7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해요. 자, 디테일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샤프하게 표현하냐 마냐인 것인데, 인테리어 영상은 벽면의 질감, 구조물의 선, 그리고 공간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너무 날라가 있으면 입체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디테일을 조금은 올려서 촬영해 주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올리면 좀 이상해요. 그냥 이상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마! 자, 이제 조리개 ISO 노출 설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리개는 4.5에서 5.6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는 충분한 빛이 확보만 된다면 8에서 11까지 조리기를 조여서 촬영을 해요. 자, 그 이유는 8에서 11까지 조리기를 조이면 주변부까지 좀 선명하게 담을 수도 있고요. 8 정도가 선명하게 담을 수 있고요. 11까지 하는 이유는 조명을 촬영을 할 때 빛갈라짐이 좀 생겨요. 그러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대낮에도 어차피 조명을 켜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로 놓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충분한 빛이 확보가 안 되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빛이 좀 충분히 확보가 된다 라고 하실 때만 8에서 11까지 조여주세요. 아시겠죠? ISO는 원테이크 촬영이다 하시면 오토로 설정해 주시고요. 장소마다 컷으로 촬영을 한다 할 때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ISO 값은 640, 그리고 800, 3200, 12800까지예요.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오토와 640 그리고 800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바디 특성에 맞게 노이즈 억제가 가능한 값은 3200과 12800이에요. M4랑 S3 두 제품 다 듀얼 ISO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M4는 3200에서 노이즈가 극히 줄어들고요. S3는 12800에서 노이즈가 줄어드는 바디라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설정 값으로 촬영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욕실이나 창고 혹은 드레스룸 이런 곳은 조명이 센 곳도 있지만 좀 적은 곳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3200이나 12800으로 촬영을 해요. 만약에 노이즈가 신경이 좀 쓰인다면 M4랑 S3는 SC네톤으로 촬영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8비트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바디는 HLG3 그리고 Cnet4로 설정하셔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출은 Slog2, 3 모두 동일하게 플러스 1.7에서 2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로그 촬영은 다이내믹 렌즈가 넓기 때문에 노출을 올려서 촬영해야 후보정하기도 편하고 영상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노출은 SC네톤, HLG3 그리고 Cnet4는 플러스 1로 노출을 올려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ISO 값을 고정시키면 노출을 만져도 변경되지가 않아요. 이때는 노출을 플러스 1.7 혹은 2에 설정되도록 조리개 값을 좀 만져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마 조리개를 개방하면 노출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조리개를 또 F4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ISO 값을 이제 고정으로 해 놓으신 거를 조금씩 바꿔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출을 플러스 1.7 혹은 2가 되도록 설정해 주시면 돼요. 로우 촬영일 때만. HLG나 시내 촬영은 플러스 1에 설정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ISO, 노출, 조리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O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노출을 만질 수가 없고요. ISO가 오토면 노출을 만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SO가 고정일 때 노출을 1.7에서 2로 맞추려면 조리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브라 패턴 설정은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셔서 로그 촬영 시에는 플러스 94 그리고 HAG 시내 촬영 시에는 플러스 100으로 설정하셔서 창밖을 제외하고는 과노출되지 않게 설정하셔서 촬영해 주시면 돼요. 화이트 밸런스도 중요해요. 화이트 밸런스는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색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편집하실 때는 촬영한 파일에 맞게 4K 혹은 FHD도 설정해 주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프레임은 50프레임으로 출력하시면 돼요. 내가 60프레임으로 촬영했는데 왜 50프레임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유는 60프레임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모니터로 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미세한 떨림이 많이 잡혀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조금 인위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촬영할 때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50프레임이 없잖아요. 24, 30, 60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맞아요. 제가 60프레임이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촬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내가 걸으면서 촬영하는 거, 내 몸의 떨림까지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60프레임을 반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50프레임으로 출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셔터 스피드를 100으로 설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프레임 레이트 곱하기 2잖아요, 셔터 스피드가. 그러면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으면 셔터 스피드를 120으로 하겠죠. 내가 50프레임으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100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저 믿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설명란에 8비트 색감 바디도 적용 가능한 S로그2 인테리어 영상용 러 파일 공유해 드렸으니까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영상 끝까지 보면 좋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 인테리어 영상 카메라 세팅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오프라인 강의 가능하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데 아직 제가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지역 혹은 요청하신 지역으로 한 10분 정도만 오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요? 채널이 좀 더 커지게 되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채널이 좀 커지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